100피트 높이의 다리에서 떨어진 셰퍼드 강아지. 모두가 비극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어진 사건은 목격자들을 놀라게 했고 모든 설명을 거부했다. 생존, 놀라운 용기,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능한지를 의문하게 만드는 일련의 사건들로 가득한 가슴 뛰는 이야기를 준비하라. 이는 3달 된 셰퍼드 강아지 민준의 놀라운 여정으로 그의 불가능한 추락이 기적적인 시작이 되었다. 한강 다리는 한강의 거친 물살을 가로지르는 건축학적 경이로 자리 잡고 있었다. 수면 위 100피트 높이에 위치한 이 다리는 특히 5월의 완벽한 오후처럼 멋진 풍경을 제공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였다. 34세의 수의사 김소연은 그녀의 3달 된 셰퍼드 강아지 민준을 데리고 다리를 건너는 저녁 산책을 하기로 했다. 이 활기찬 강아지는 예방접종을 거의 마친 상태였고 마침내 뒷마당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있었다. 천천히 민준아. 소연은 새 목줄을 힘껏 당기는 강아지에게 주의를 주었다. 민준은 모든 냄새와 소리를 탐닉하려는 듯 열정적이었다. 그의 큰 발과 귀는 그가 훗날 멋진 개가 될 것을 암시했지만 지금은 어설픈 강아지의 모습이었다. 다리는 평소처럼 저녁 인파로 북적였다. 소연은 다리 중간에서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멈췄고 민준은 그녀의 발치에 순종적으로 앉아 꼬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넓게 흔들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커브를 돌며 너무 빠르게 달려오다 보행자를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민준은 겁에 질려 뒤로 펄쩍 뛰었다. 소연은 민준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자 목줄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줄이 머리를 스치며 벗겨졌다. 민준, 가만히 있어. 소연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두려움이 그의 훈련을 압도했다. 강아지는 보행자 난간에 바로 부딪혔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난간이 그를 막아줬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폭풍으로 인해 난간 하단의 일부가 손상되어 작은 강아지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틈이 생겨 있었다. 시간이 느려진 듯했다. 소연은 민준의 뒷다리가 그 틈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앞발은 콘크리트 바닥을 미친 듯이 긁었고 갈색 눈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다. 소연은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그의 털을 스치기만 했을 뿐 붙잡지 못했다. 안 돼. 그녀는 민준이 틈으로 사라지며 비명을 질렀다. 멀리 아래 한강은 봄철 유속으로 거세게 요동쳤고 부분적으로 잠긴 바위와 소용돌이치는 물살이 표면을 갈랐다. 그 높이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일 만큼 충분했고 하물며 15파운드의 강아지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28세의 카약 선수 박준호는 하류로 노를 젓기 위해 준비하던 중 이 추락을 목격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카약을 물살 속으로 밀어넣고 강아지가 물속으로 사라진 지점을 향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위에서는 소연이 해안 접근 지점으로 달려가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추락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위험한 물살과 차가운 물을 더하면 희망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군중이 충격에 빠져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충격 지점에서 30야드 하류에서 무언가가 강 표면을 뚫고 나왔다. 작고 축축한 머리가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다. 민준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준호는 급류를 헤치며 카약을 조종하며 힘겹게 헤엄치는 강아지를 주시했다. 민준은 작은 몸으로 물살에 맞서 싸웠지만 놀라운 속도로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버텨, 친구. 준호는 겁에 질린 동물이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외쳤다. 그는 이전에도 갇힌 야생동물을 구조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강변에서 소연은 강을 따라 달리며 바위와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위학적 훈련은 감정적 공황과 싸우고 있었다. 제발. 그녀는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모를 기도를 반복해서 속삭였다. 민준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몇 야드 더 하류에서 다시 떠올랐다. 분명히 지쳐가고 있었다. 그의 작은 머리는 이제 간신히 수면을 뚫었고 헤엄은 불규칙해졌다. 준호는 패드를 더 깊이 밀어넣으며 속도를 냈다. 이제 그는 강아지와 약 15피트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은 앞에 있는 부분적으로 잠긴 나무 줄기였다. 그 뒤틀린 가지들은 물살 속에서 치명적인 걸림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쪽으로 곧장 향하고 있었다. 민준이 치명적인 가지에 다가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근처에 떠있던 큰 나뭇가지가 부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꿔 민준과 걸림망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아지는 이 임시 장벽에 부딪혔다. 더 위험한 장애물로부터 순간적으로 보호받은 것이다. 준호는 이 행운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거리를 좁히고 패들로 손을 뻗었다. 잡아, 꼬마. 본능인지 절박함인지 민주는 앞발로 패들날을 붙잡았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카약을 옆으로 이동시키며 물에 젖은 강아지를 배에 올렸다. 하지만 강은 아직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유아파가 바로 앞에 나타났다. 카약은 거센 물살에 부딪히며 위태롭게 기울었다. 준호는 몸으로 강아지를 보호하며 버텼다. 그 결정적인 순간 민주는 보호자의 의도를 이해한 듯했다. 공황에 빠지는 대신 강아지는 가만히 준호의 가슴에 몸을 붙였다. 그들의 예상치 못한 팀워크 덕분에 준호는 카약을 뒤집지 않고 바로잡았다. 그들은 유아파를 뚫고 잔잔한 물로 들어갔다. 해안에 다가가자 소연이 물속 무릎 깊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젖은 털뭉치를 그녀의 품으로 건넸다. 민주는 즉시 주인을 알아보고 약하게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완전히 지쳐 그녀의 가슴에 쓰러졌다. 살았어.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녀는 빠르게 민준의 상태를 확인했다. 몇 분 뒤 응급 서비스가 도착했고 근처를 지나던 동료 수의사 이재민 박사가 호출을 받고 함께 왔다. 그는 소연과 함께 강변에서 민준을 철저히 진찰했다. 이건 말이 안 돼. 재민은 강아지의 다리, 척추, 복부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그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심각한 내부 손상이나 최소한 뼈가 부러졌어야 했다. 하지만 민준은 뼈가 부러지거나 내부 출혈의 흔적이 없었다. 심지어 염좌도 없었다. 피로, 경미한 저체온증, 그리고 몇 개의 표면 흠집 외에는 기적적으로 무사했다. 불가능해. 소연은 민준을 응급 담요로 감싸며 떨림이 가라앉는 것을 보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있다. 그때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민준의 생존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물과 세상 사이의 연결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놀라운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민준은 소연의 동물병원에서 하룻밤을 관찰하며 보냈다. 모든 의학적 예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복은 놀라웠다. 아침이 되자 그는 깨어있고 정상적으로 밥을 먹었으며 오른쪽 뒷다리에 약간의 절뚝거림 외에는 외상의 흔적이 없었다. 이런 건 처음 봐. 소연은 민준을 확인하러 들른 준호에게 말했다. 추락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이었어야 했어. 설령 그걸 견뎠다고 해도 저체온증과 피로가 더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어야 했어. 민준은 준호의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흔들며 귀를 쫑긋 세웠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인사하자 강아지는 그의 손을 열정적으로 핥았다. 누군가는 자신의 구원자를 기억하는 것 같네. 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민준의 영웅이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거기에 있어서 다행일 뿐이야. 하지만 그 나뭇가지가 걸림망을 막아준 건 정말 우연이었어. 강 물살이 그렇게 자네를 움직이는 건 처음 봤어. 이어진 사건은 둘 다를 놀라게 했다. 민준이 갑자기 일어서서 병원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밖에는 비 예보가 없었는데도 어두운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이상하네. 소연이 말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라고 했는데 몇 분 뒤 예기치 않은 뇌우가 마을을 덮쳤다. 민준은 첫 구름이 보이기 전에 그것을 감지한 것이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소연은 민준의 다른 특이한 행동을 알아챘다. 그는 초인종이 울리기 몇 초 전에 항상 예측했고 소연이 물그릇을 채워야겠다고 깨닫기 직전에 물그릇 옆에 서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전화가 오기 직전에 그녀의 휴대폰을 물어오는 것이었다. 마치 들어오는 연결을 감지하는 듯했다. 그저 우연이겠지. 소연은 점점 덜 확신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추락 후 2주 뒤 소연은 민준을 한강변으로 다시 데려갔지만 다리에서는 멀리 떨어졌다. 물가에 다가가자 민준은 갑자기 멈췄다. 그의 몸 전체가 긴장했고 귀는 앞으로 쫑긋, 코는 공기를 탐지했다. 그러더니 그는 목줄을 소연의 손에서 빼내며 달렸다. 소연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갔다. 하지만 강아지는 강변 갈대밭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달리고 있었다. 소연이 따라잡았을 때 민준은 진흙 강변을 미친 듯이 파며 괴로운 듯 낑낑거리고 있었다. 부상당한 동물을 찾은 줄 알고 소연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놓칠 뻔했다. 잔의 더미 아래에서 나는 약한 야옹 소리였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갈대를 걷어내자 물에 반쯤 잠긴 비닐봉지가 드러났다. 안에는 일주일도 안 된 3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젖어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에. 소연은 숨을 헐떡이며 즉시 재킷으로 연약한 생명체들을 감쌌다. 어떻게 알았니? 민준은 소연이 새끼 고양이들을 진찰하는 동안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그들의 상태는 위급했다. 저체온증에 탈수로 약해져 있었다. 최근에 버려진 것이 틀림없었고
조수가 차오르면 분명 익사했을 터였다. 재민 박사가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 당황하며 도움을 주러 왔다. 어떻게 찾은 거지? 길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찾은 게 아니야. 소연은 민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민준이 했어. 어떻게든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았어. 그날 저녁, 새끼 고양이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안정되자 소연은 민준을 발치해 두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었다. 살아남을 수 없는 추락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강아지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그의 추락이 그 안에 무언가를 깨운 것 같았다. 높아진 인식, 불가능한 직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녀는 그의 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강에서 무엇을 가져온 거야? 민주는 그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어떤 개도 가질 수 없는 지혜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추락 한 달 뒤, 민주는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강아지였다. 그의 털은 셰퍼드의 전형적인 검정과 황갈색으로 두터워졌고 그의 호리호리한 몸은 그가 될 강인한 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신체적 발달은 그가 보여주는 점점 더 놀라운 능력에 비해 빛이 발했다. 소연은 전통적 설명을 거부하는 각 사건을 기록하며 상세한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패턴은 분명했다. 민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지하고 불가능한 거리에서 고통을 탐지하며 사람이나 동물을 놀라운 정확도로 찾아냈다. 재민 박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민준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후 믿게 되었다. 그림자라는 고양이를 정기 검진하던 중 민준이 갑자기 불안해하며 진찰대에서 비정상적으로 강렬하게 발을 굴렸다. 왜 저러지? 재민은 민준의 격렬한 행동을 보며 물었다. 소연은 민준의 본능을 믿는 법을 배웠다. 그림자를 다시 확인해봐. 뭔가 잘못됐어. 재민은 다시 검사를 했고 이번에는 추가 테스트를 진행했다. 놀랍게도 그는 임상 증상이 없던 복부 폐쇄의 초기 단계를 발견했다. 전통적인 수의학 절차로는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상태였다. 이건 불가능해. 재민은 진단 결과와 이제 조용해진 강아지를 번갈아 보며 속삭였다. 우리에겐 아무런 지표가 없었어. 우리에게는 없었지. 소연은 간단히 말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민준의 능력에 대한 소식은 한강 마을에 퍼졌다. 지역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 곧 더 넓은 관심을 끌었다. 지역 신문 기자가 한강다리의 기적 강아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썼고 민준의 사진과 그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이들의 인터뷰가 실렸다. 구조 이후 소연과 민준과 가까운 우정을 유지해온 준호는 다시 강으로 가보자고 제안했다.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잖아. 그는 지적했다. 어쩌면 연관이 있을지도. 한강변에서 민준은 자신을 거의 앗아간 물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강변의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 그의 나이에 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강렬한 집중력으로 물살을 관찰했다. 근처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피크닉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민준은 갑자기 물 관찰을 멈췄다. 그는 가족을 향해 급히 달려가며 맹렬히 짖었다. 소연은 방해를 사과하며 따라갔지만 민준이 감지한 것을 보고는 멈췄다. 어린 소년이 초콜릿으로 덮인 견과류가 든 용기를 열어 가족의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나누려 하고 있었다. 멈춰. 소연이 외쳤다. 초콜릿은 개에게 독이야. 가족은 충격받았다. 용기는 닫혀 있었고 민준은 그들이 짐을 풀을 때 최소 30피트 떨어져 있었다. 그가 내용물을 보거나 냄새 맡을 방법은 없었다. 어떻게 안 거지? 어머니가 민준을 새로운 존경심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날 저녁 재민 박사는 소연의 병원을 방문해 제안을 했다. 이걸 제대로 기록해야 해. 그는 말했다. 개의 인지 전문가를 불러야겠어. 민준이 다리에서 떨어졌을 때 일어난 일은 우리가 동물의 인식을 이해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어. 재민은 서울대학교의 저명한 개 인지 연구자인 최은혜 박사와 연락했다. 그녀의 관찰 아래 민준은 과학적 설명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단단한 장벽을 통해 숨겨진 물체를 감지하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하며 물리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고통을 감지했다. 이 강아지는 단순히 특별한 게 아니야. 최 박사는 일주일간의 테스트 후 결론지었다. 그 추락은 그를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무언가를 깨웠어. 민준이 5달이 되었을 때 그의 명성은 한강을 넘어 퍼졌다. 지역 신문 기사는 전국 언론에 실렸고 작은 마을과 기적의 강아지에 관심의 물결이 몰려왔다. 최 박사의 예비 연구 논문은 개의 인식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학계 논쟁을 촉발했다. 소연은 민준의 복지를 과학적 호기심이나 미디어의 과대 광고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보호했다.
그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준이 다른 이들을 돕는 잠재력에 대한 증거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병원 방문자에 진단되지 않은 심장질환을 감지하거나 전기 고장이 화재를 일으키기 전에 경고하는 등 몇 번의 생명을 구하는 개입을 했다. 따뜻한 토요일 오후, 소연은 민준을 마을 외곽에 인기 있는 휴양지인 청평호로 데려갔다. 호수는 여름의 첫 따뜻한 날을 즐기는 주말 방문객들로 붐볐다. 민준이 기본 복종 명령을 연습하던 중 갑자기 굳으며 수영구역을 응시했다. 예고 없이 그는 소연의 호출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달렸다. 소연은 사과하며 사람들 사이를 누비는 민준을 쫓았다. 민준은 주저없이 호수로 뛰어들어 그의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힘과 정밀함으로 헤엄쳤다. 구조대원들은 이미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소동에 대응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수영하던 10대 소녀가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친구들은 도움을 요청하며 그녀가 사라진 지점을 미친 듯이 가리켰다. 민준은 구조대원들보다 먼저 그 위치에 도달해 물속으로 잠수했다. 잠시 후 그는 소녀의 셔츠를 입에 물고 떠올랐다. 그는 구조인원이 도착할 때까지 그녀의 얼굴을 물 위에 띄우려 했었다. 소녀는 위식이 없었지만 살아있었다. 수영 중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다.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았어. 한 구조대원이 소생 작업을 하는 의료진을 보며 놀라워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가라앉았어. 친구들도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어. 이 사건은 전국 뉴스가 되었고 민준의 구조 장면이 담긴 휴대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의 강아지는 센세이션이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소연의 전화로 쏟아졌고 연구소들은 민준의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 상당한 지원금을 제안했다. 최 박사는 소연이 갑작스러운 관심을 헤쳐나가도록 도우며 민준을 보호하면서 그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 문서화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했다. 그들은 과학계와 발견을 공유하면서 어린 강아지가 압도되거나 착취되지 않도록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그의 능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최 박사는 정기평가 세션에서 말했다. 그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개입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는 민준이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 갑자기 소연 곁으로 달려가 그녀가 즉시 따라가게 할 정도로 급박하게 행동했을 때 극적으로 확인되었다. 명확한 방향 없이 그녀는 민준이 마을 밖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방향으로 그녀를 이끌게 했다. 그들은 당뇨병 환자인 실종된 하이커를 찾기 위해 수색이 조직되고 있는 등산로에 도착했다. 민준은 즉시 앞장서서 주요 경로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수색 패턴이 아직 확장되지 않은 울창한 덤불로 그들을 이끌었다. 20분 만에 민준은 실종자를 찾았다. 하이커는 저혈당으로 혼란스러워진 상태로 길을 벗어나 얕은 계곡에 떨어져 있었다. 당신 개가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그 남자는 나중에 병원에서 소연에게 말했다. 의사 말로는 그날 밤을 밖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추락 후 6개월, 민준은 눈에 띄는 청소년 셰퍼드로 성숙했다. 완전히 자라지 않았지만 그는 훨씬 나이 든 개의 자신감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의 강아지 장난기는 남아있었지만 그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할 때는 기묘한 집중력이 나타났다. 최 박사는 연구팀을 확장해 신경학, 동물 행동, 심지어 양자 물리학 전문가를 초빙했다. 그들의 발견은 일관되게 전통적 과학적 설명을 거부했다. 민준은 기기에도 감지되지 않는 전자기장 변화를 감지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생물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감지하며 가장 놀랍게도 사건이 일어나기 몇 분에서 몇 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 그의 뇌는 우리가 어떤 종에서도 기록하지 못한 수준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최 박사는 최신 스캔 결과를 검토하며 설명했다. 추락의 트라우마가 그의 신경 경로를 재구성해 대부분의 존재가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인식의 채널을 열었어. 맑은 가을 아침, 소연은 민준이 그녀의 침대 옆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깼다. 이 행동은 무언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뢰할 만한 신호였다. 뭐야, 민준아? 그녀는 즉시 경계하며 물었다. 민준은 그녀를 밖으로 이끌었고 조용한 동네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셰퍼드의 몸짓은 절대적인 확신을 전달했다. 그는 마을 서쪽의 산을 향해 방향을 잡았고 그의 집중은 흔들림 없었다. 소연은 이 신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응급 물품을 챙기고 민준을 SUV에 태운 뒤 산맥을 향해 운전하기 시작했다. 호출도, 경보도 없었지만 경험상 민준의 인식은 종종 공식적인 긴급 상황 인식보다 앞섰다. 그들은 거의 1시간 동안 숲길을 따라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갔다. 마침내 외딴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고
주차장에 버려진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다. 저 위에 누군가 공경에 처했어. 소연은 민준의 몸짓을 읽으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긴급 서비스에 그들의 위치와 위심을 보고한 뒤 수색을 준비했다. 민준은 즉시 앞장서서 일반적인 수색견처럼 냄새를 따라가는 대신 목적을 가지고 길을 올라갔다. 이는 그의 독특한 능력의 또 다른 측면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추적하지 않고 물리적 흔적에 상관없이 고통을 직접 감지하는 듯했다. 숲속 2마일 지점에서 그들은 그녀를 찾았다. 독수리를 촬영하려다 절벽에서 떨어진 야생동물 사진작가였다. 그녀의 부상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발목이 부러져 하룻밤 동안 고립되었고 휴대폰은 추락으로 부서졌다. 어떻게 저를 찾은 거죠? 그녀는 소연이 응급처치를 하며 물었다. 여기 있을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소연은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구조가 특히 놀라웠던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 때문이었다. 사진작가 이지연은 고통과 노출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의식이 있을 때 그녀는 도움을 시각화하며 특히 셰퍼드가 자신을 찾는 이미지를 강렬히 떠올렸다. 왜 셰퍼드를 상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구조 헬리콥터를 기다리며 소연에게 말했다. 개를 키운 적도 없는데 그 이미지가 강하게 떠올라 붙잡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최 박사의 연구에 새로운 단계를 촉발했다. 이는 양방향 연결을 시사해 그녀는 이론화했다. 민준이 고통을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향된 사고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이전에 기록하지 못한 의식의 연결 형태야. 한강다리에서 민준의 불가능한 추락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는 훌륭한 젊은 셰퍼드로 성장했다. 강아지의 어설픔은 그의 품종 특유의 위험 있는 태도로 대체되었다. 15개월 된 그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지만 그의 호박색 눈에 담긴 지성은 전혀 미성숙하지 않았다. 기념일에 소영과 민준은 강변을 걸었고 최 박사는 연구 노트를 들고 동행했다. 과학자는 민준의 놀라운 능력을 수백 건 기록하며 과학문헌에서 유일무이한 사례 연구를 구축했다. 우리는 17가지 독특한 인식 확장을 확인했어. 최 박사는 걸으며 설명했다. 전자기 감도에서 의식 연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까지. 그는 대부분의 존재가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차원을 통해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관심은 민준에게 있었다. 오늘 셰퍼드는 비정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의 초점은 반복적으로 그들의 머리 위 다리, 그의 운명적인 추락 장소로 향했다. 저기 올라가고 싶어해. 소연은 깨달았다. 아침 내내 우리를 접근 경로로 이끌었어. 최 박사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게 현명할까?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하지만 소연은 민준의 본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다리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들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다리의 보행자 통로로 올라갔다. 민준은 손상된 난간을 통해 떨어졌던 지점에 다가가며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 구간은 수리되고 추가 안전조치로 강화되었다. 다리 중앙에서 민준은 정확히 1년 전 그가 떨어졌던 곳에 멈춰 앉았다. 그의 자세는 경계했지만 차분했고 그의 관심은 멀리 아래 급류에 집중되었다. 뭐야, 민준아? 소연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뭐를 감지하고 있는 거니? 몇 분 동안 민준은 완벽히 움직이지 않고 오직 그만 들을 수 있는 무언가에 귀 기울이는 듯했다. 그러더니 그는 전례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발을 소연의 심장 위에 정확히 올리고 강렬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 순간 소연은 놀라운 경험을 했다. 주변 세상이 바뀌며 그녀가 설명할 단어가 없는 에너지와 연결의 패턴이 겹쳐졌다. 그녀는 다리 아래 물 분자의 움직임을 느끼고 토양 속 작은 생물의 정기적 충동을 감지했으며 강변 나무의 느린 성장의 맥박을 인식했다. 그 경험은 몇 초 만에 사라졌고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게 뭐였지? 그녀는 속삭였다. 최 박사는 놀란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봤어. 느꼈어. 민준이 느끼는 걸. 소연은 그 경험을 표현하려 했었다. 그의 인식을 통해 보는 것 같았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 시간 너머로 모든 게 보였어. 민준은 마치 이 공유가 그의 의도였던 듯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최 박사에게 다가가자 과학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민준이 그녀의 손에 발을 올리자 같은 연결이 형성되었다. 놀라워. 최 박사는 잠시 후 과학적 객관성을 잊고 말했다. 그가 다르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식을 공유할 수 있어. 의식 간의 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후 몇 달 동안 이 능력은 민준의 가장 놀라운 공헌이 되었다. 신중히 선별된 연구자 및 응급대원들과 협력하며 그는 그의 공유된 인식이 수색 및 구조 작업, 의학적 진단, 재난 예방을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두 번째 생일에 민준은 주지사로부터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직접 구한 생명을 인정받아 특별 서비스 메달을 받았다. 그날 저녁, 민준이 자신을 거의 앗아간 강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소연 곁에 앉아 있을 때 소연은 비극으로 시작된 기적을 되새겼다. 한강 다리에서 떨어진 강아지는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인식에 대한 통찰과 그 인식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넌 떨어지도록 운명이었어. 그녀는 그의 강인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